중국에서 사진이 등장하기 전까지 서방의 중국에 대한 상상은 단지 회화, 여행기, 먼 나라에서 온 보도에만 그쳤다. 그러나 1850년대부터 탐험적인 서구 사진작가들이 이 나라의 풍경과 도시, 사람들을 포착해 국내 관객들을 끌어들이려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본토 사진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 중 이탈리아인 펠리체 비토와 스코틀랜드 사진작가 존 톰슨이 포함됐다. 비토는 1850년대 중국에 건너와 제2차 세계대전의 영국과 프랑스의 업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뉴욕의 골동품 수집가 스티븐 로웬테일이 소장하고 있는 1만 5천여 점의 사진 중 일부일 뿐이다. 그의 19세기 작품에는 거리 풍경, 상인, 시골 생활과 건축을 망라해 비단길에서 맹인 거지부터 낙타를 타고 장사하는 상인까지 모든 것을 미증여의 디테일로 보여준다. 이는 희귀 소속상으로서 로웬틸은 이 그림들을 중국 국내외 경매와 수집가들로부터 30년 동안 받아왔다. 그는 이 사진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초기 사진 개인 소장품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격동의 20세기, 특히 모태동의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잃어버린 예술품과 유물의 양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는 이미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1120점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중국 종이 자신의 기원인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다양하다. 또한 단백질로 화학물질을 종이에 붙이는 단백질 스탬프법, 유리 네거티브로 움직이는 암실에서 네거티브를 처리하는 스판법 등 최초의 촬영 형태가 특징이다. 이들 기술의 발전은 중국에서 상업사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들이 처음으로 이미지의 빠른 복제와 전파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항구 도시에서 처음 등장해 19세기 후반 중국에 전파됐다. 그리고 곧바로 개인과 가족을 위한 초상화를 전문으로 하는 상업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그중 많은 수가 후에 훈련된 화가들의 손으로 채색되었다. 라이판과 같은 선봉의 선인물들의 초상화와 풍경화, 도시 풍경화는 루엔텔이 보기에 서양 동시대 세대와 질적으로 맞먹는다. 이 수집가는 중국 사진과 중국 사진작가 사이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 평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중국 최초의 사진작가들이 훌륭했다. 중국 사진작가들은 그들의 외국인 전배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적 전통에 영감을 받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초상화는 구도와 영광면에서 회화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든다고 루엔텔은 말한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이대고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돼 얼굴 표정이 거의 없어 초기 초상화는 중국 선조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축의 이미지가 건축에 거립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주변의 자연에 녹아 있다는 점은 서양 전통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다. 루엔텔은 보통 우리가 정체불명의 사진작가가 있을 때 그들이 중국인인지 서양인인지 잘 안다고 덧붙였다. 보존된 역사는 이들의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루엔텔의 이미지에도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같다. 현재 베이징 칭화대에서 열리고 있는 그의 전시는 중국의 선두 대학 중 하나다. 카메라를 비롯한 왜곡 기술은 19세기에 들어와 제국시대를 정말로 이끈 급진적 현역의 하나인 4개월간의 혁명 끝에 1912년 중국은 공화국이 됐다. 그래서 금방 사라질 세상은 당시 사진으로 포착했다. 영국인 토마스 차일드의 작품을 예로 들면 그는 중국 전통 건축의 복잡성을 기록한 엔지니어다. 그가 촬영한 베이징 이화원의 사진은 우리에게 귀중한 실전 건축 기록을 제공했다. 로웬텔은 사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호자라고 말했다. 여러 해 동안 문자는 역사의 전파 방식이었지만 최초의 사진은 중국과 다른 지역의 문화를 수백 년 동안 보존해온 것으로 모든 것을 바꾼 기술혁명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전시 사진 촬영기는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로 인물 초상, 일상생활, 풍물 경관, 도시 건축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 역사학, 사회학, 예술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진은 단백질 은여민쇠라는 고전적 사진 기법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 러빙힐은 30여 년간 중국의 초진 사진을 수집했다. 그는 중국 사진사와 중국 문화가 현대 중국이 이룬 뛰어난 발전 성과와 중국 현대 시각 예술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초기 중국에 진출한 사진 작가들이 먼저 황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사진을 보급했고 이후 상인들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전파하면서 이 시기의 사회 풍조가 됐다. 전시에서는 이홍장, 유록 등 유명인의 초상화는 물론 유미유와 신혼부부, 베이징 상인, 방직공, 승려라마 등 일반인의 일상,
직업 영상도 볼 수 있다. 또 19세기 중의 사진 작가들은 베이징 원밍유엔, 난징 푸즈, 우한, 황허로 등 역사 건축물, 베이상광 등 도시 거리 풍경과 산샤, 로산, 민장 등 자연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심지어 1960년대에서 70년대 국제적으로 성공했던 파노라마 사진술까지 동원해 베이징, 홍콩, 광저우, 우상 등지의 모습을 촬영했다.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21개 최고 사진기관 사진작가들이 찍은 이 귀중한 옛 사진들은 밀턴 밀러, 전 턴슨 등 중국 최초의 외국 사진작가들과 홍콩의 라이팡, 텐진의 량시타이 등 중국 본토에서 가장 먼저 부상한 사진작가들이다. 19세기 후반은 중국에게 중요한 전환기였고 곳곳에서 모순되고 복잡한 그림이 그려졌다. 전시된 사진들은 후세에 상실한 사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청시대 중국 사회의 생활 양식과 미학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현존하는 중국 관련 19세기 사진을 이해하려면 당신의 사진 기술뿐만 아니라 촬영자의 신분, 촬영 동기, 사진 지향의 집단 등 사진 생산과 전파, 소비에 관한 일련의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사진사 연구에 있어 중국 내 일본인의 사진을 중시해야 한다. 1894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에 대한 영상 자료가 가장 풍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세 나라는 중국의 초기 사진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는 남부, 러시아는 북부, 독일은 동부, 대량의 영상을 촬영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국내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중서부 사진사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는 거의 공백이고 연해 지역 연구는 비교적 많다. 만청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는 나라별로 서양, 일본, 중국, 본토 등 3개 부류로 나뉜다. 서양 사진작가는 주로 여행자, 전군 사진작가, 선교사 및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조사원이며 일본 사진작가는 전군 사진작가, 여행자, 기자 및 자연과학과 사회학과 조사원이며 중국 본토 사진작가는 사진관의 사진작가가 주체가 된다. 그들의 사진 활동은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편지에서 내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강과 큰 길에 따라 그리고 중국 내륙의 황량한 외딴 곳에까지 이르렀다. 중국에 진출하게 된 사진은 중국의 스타일로 변하였다. 중국 국가화원 일원부 주치연구원은 서양에서는 인물 사진에 그림자가 있지만 중국인들은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불길하다고 주장하였기에 중국 특히 느표치 갠호 중국의 인물상 촬영은 모두 하이라이트 촬영으로 그늘이 없다. 양준젠 칭화대 신문전파학원 부교수는 중국과 관련된 영상은 초기 사진 촬영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전파돼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상상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필리스 비토가 찍은 망가진 고궁은 많은 서양인들이 고궁의 황급히 찬란한 상상을 바꾸었고 윌리엄 샌더스가 찍은 풍화 속 같은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은 깊은 영향을 끼쳤다. 서양의 많은 전통 중국 고유의 이미지는 샌더스가 찍은 사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진, 판화, 만화부터 쿵푸 팬더 시리즈와 같은 현대 영화 속 중국 문화 요소의 이미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샌더스의 중국 관련 사진이다. 박스형 카메라의 가속해 비티는 사용 중 상하로 오르내리고 앞뒤로 휘어지고 좌우로 흔들리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렌즈와 필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나아가 이미지 영향을 미쳐 사진이 더 이상 한 점 투시 방식으로 우리 눈앞의 세계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초기 사진작가들이 흔히 했던 시도이다. 세계가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은 중국 예술 애호가들에게는 낯설지 않다. 예를 들어 곽기가 저춘도에서 보내준 3가지 시점을 한 그림에 병용한 것이다. 저자의 시몬, 고은, 평원은 각각 다른 시각이다. 필립 프로그는 예를 들어 중국화의 평원법처럼 마치 정자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실제 이 효과는 사진작가가 높은 곳에 올라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어복과 크랭크업 카메라 렌즈를 통해 나타났다. 결과 사진은 원포인트 시스루 사진이 아니다. 사진작가가 이렇게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면서 원하는 효과를 찾다가 카메라의 휘어짐이나 흔들림이 너무 커서 아래 사진과 같이 어두운 각도로 남기도 한다. 이번 영남의 정자와 정자에서는 카메라 렌즈에 대한 카메라의 휘어짐과 흔들림으로 화면 왼쪽과 오른쪽의 장벽과 불안이 형성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사진의 매력을 부여한다. 같은 기간 서양 사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중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필립 프로그는 중국이 전혀 다른 그래픽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진 작가들이 문화인 이론을 잘 알고 있으며
사진 속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효과를 추구한다.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한국성은 모두 이해하게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다. 그것들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두 프로그가 학창시절 사진사 수업을 받았을 때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필립 프로그는 중국 사진, 중국 미학, 그리고 중국의 창조적 카메라 사용 성과를 연구함으로써 사진사뿐만 아니라 세계 시각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